자, 어김없이 돌아온 벌칙 수행의 시간입니다. 혹시 저 영국 국기 그려야 되는데 이거 다 이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왜요? 지금 이거 방과후 교실이 아니에요. 벌칙이에요, 벌칙. 네. 자, 이제 진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된 거죠?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다. 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한번 보여주세요. 자세하게 볼게요, 이번에. 그러면 다음 주에도 부탁드려요. 아니요. 이번 주 여행 떠나러 가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이번 주에요. 이따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김도원입니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총 열흘간의 황금 추석 연휴가 가능해졌는데요. 연휴 동안 즐길 여행 계획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여행 김나무 앵커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나무입니다. 와, 아니 나무 앵커 얼굴이 뽀얘지셨어요. 뽀얘진 거 보이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온천여행. 갔다 왔잖아요, 아이슬란드. 정말요? 네, 지금 김나는 거 안 보이세요, 몸에? 아직 몸 더 안 말랐는데 물기가. 좀 덥더라. 막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아이슬란드 네. 여행. 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영국 여행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국 국기를 그려왔고요. 네. 또 지지난주에 그렸던 몽골 국기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가지고 그러네요, 나왔어요. 두 개네요. 네. 오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만 들고 하시는 거예요? 둘 다 들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은 두 개를 들고 있을 테니까 다음번에 지시는 분들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점점 늘려가는 걸로. 네, 그냥 자기가 그린 것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남의 것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제가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긴 사람을 위한 특전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369 특전이라고 해서 3회, 6회, 9회 때 이제 이기신 분은 패자에게 앞으로 여행 갈 여행지를 직접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나라를 지정해 주는 거죠? 네, 나라. 네. 그러면은 13회, 16회, 19회 이렇게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자리가 369일 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369 때 승자도 좋은 특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여행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씨 캐리어 잘 싸셨죠? 네, 이미 준비 다 끝났습니다. 네. 주식회사 여행 가자! 네,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 자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번 여행지는 테마를 잡고 정해봤습니다. 여행의 감동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영화죠. 오늘은 저희가 각자의 인생 영화의 배경이 된 여행지를 각자 살펴봤는데요. 먼저 나무 씨의 인생 영화 뭐예요? 혹시 도원 씨 노래, 음악 좋아하세요? 음악 좋아하죠? 네, 그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대만 주걸륜 감독의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아세요? 알죠. 그 영화 도입부에 피아노 배틀신으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대만을 여행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청일전쟁 뒤에 일본의 최초 해외 식민지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1949년에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이쪽 대만 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성립된 국가입니다.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란이 아직까지도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도 중국과는 이런 문제로 또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직접 가봤는데 그 중국과 일본을 오묘하게 섞어놓은 느낌이 나요. 네, 거리 같은 신기하다. 거는 이렇게 일본처럼 조금 깔끔한 편이고 네. 음식 같은 거는 또 중국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영어도 현지인들이 잘 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또 광동어를 못한다고 해도 크게 부담이 없이 가실 수 있는 여행지니까요. 네, 오늘도 한번 제가 3가지 관광 명소를 추려봤으니까 잘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단수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이제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철도 타야 되고 중간에 버스로 갈아타야 되기도 한데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어플에 지도 찍고 가시면 되고 버스를 진리대학교역에서 내리신 다음에 그 산 언덕을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진리대학교는요, 약 13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학교고요. 네. 대만 최초의 서양식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역시 이제 대만 전통 양식이 아닌 서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캠퍼스가 진짜 예쁘고요. 네. 그 인공 폭포랑 잔디 그리고 건축물까지 다 어우러져서 셀카 찍기에 정말 좋은 장소더라고요. 학교 인공 폭포도 있어요? 네, 인공 폭포가 좀 크진 않은데 작게 있고요. 그리고 캠퍼스 자체가 워낙 예쁘다 보니까 그 셀카 찍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명당 잡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캠퍼스 내부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카페 인테리어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이렇게 정말요?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오. 뭔가 거친 듯 하면서도 되게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오, 가셔가지고 설명 커피 한잔 좋네요. 하시면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휴식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리대학교에서 조금만 더 언덕으로 올라가면 바로 옆에 담강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 학교가 바로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메인 촬영지인데요. 아, 여기서 찍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 학교가 바로 메인 촬영지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입장이 됐는데 네. 그 최근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관광객들이 못 들어가게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려고 대만을 간 거였는데 못 들어갔어요. 수희 아저씨가 막아가지고. 학생들 제가 이제 공부해야 또 되니까. 네, 중국어로 막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중국어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중국어예요? 들려보내주세요, 이거. 네, 我可以进去吗? 라고 하면 돼요. 잘한다. 잘하죠. 네, 하시네요. 네, 네, 이어서 두 그래서 번째, 이제 아쉽게도 저는 들어가지는 네. 못했어요.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못 들어가게 막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지금은 다시 아. 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가요? 가시기 전에 정보 한번 찾아보시고 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두 번째로 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스펀이라는 지역인데요. 네. 이 철길이 되게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을에 가서 철길 위에 서가지고요. 네. 오각형 마름모 모양으로 된 그 천등이 있는데 네. 그 천등에 안에 이렇게 불을 붙이면 날아가잖아요. 그걸 날리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건데요. 오. 관광객들한테도 정말 인기가 높고요. 네. 여기는 이제 좀 지역이 외진 곳이라 가실 때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택시를 아예 하루 잡으셔가지고 택시 투어를 하시는 게 더 편리하고요. 네. 이게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또 잘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험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가지고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또 등불을 감싸고 있는 천에 이제 여러 가지 복을 기원하는 문구라던가 아니면은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날리실 수가 있는데요. 소원도 쓰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뭐 그 사자성어 같이 된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뭐 가족들 건강하길 바란다 뭐 이런 거 네. 소원 같은 거 쓰셔가지고 날리면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띄우는 천등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주말 같은 데 가면 이게 정말 막 몇십 개가 한 번에 날아간다고 해요. 멋있겠다. 네, 그래서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장관이고 또 철길까지 예쁘니까 가셔서 관광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기 다녀온 친구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직원분들이 거의 사진작가 수준이라고 그렇게 그 사진을 주변에 예쁘게 있는 찍어주신다면서요. 그거 천등 파는 직원들이요? 네. 저는 그거 삼각대 놓고 찍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직원분들이 찍어주시는 거구나. 저의 꿀팁이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대만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죠. 또 야시장입니다. 그 야시장이 대만에 한 4-5개가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바로 스린 야시장이라는 곳입니다. 네. 마른 시장이라고는 하는데 규모가 정말 엄청 커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그 명동 한 2배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엄청 이제 크네요. 근데 그렇게 막 고층 건물들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규모는 그렇게 크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볼거리가 많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골목골목마다 음식점이랑 네. 옷집들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 구경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야시장이라서 네네. 밤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텐데 밤에 가시면 너무 늦고요. 네. 초저녁쯤에 가신 다음에 먼저 이렇게 옷가게나 네. 액세서리 가게 둘러보실 거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허기질 때쯤 해가지고 초저녁에 저녁을 드시거나 아니면 네. 야식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조금 일찍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기자기하고 예쁜 패션 용품들 되게 많이 팔아요. 액세서리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이제 저는 기념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친구들 선물 줄 때 그게 네. 좋더라고요. 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오, 않고. 좋다.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그런 기념품 같은 거 아니면 선물들 조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시장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번 주에 런던 시장 네, 소개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욕심 나가지고 이번에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까 그 저녁 먹는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 네. 뭐 맛있는 거 뭐가 있나요? 제가 갔을 때는요, 저는 좀 이렇게 간식거리로 먹었었는데, 네. 그 대만에 팥빙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팥빙수랑 팥죽을 뭔가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차갑게 먹을 수도 있고 따뜻하게 네네.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름에 갔었기 때문에 차갑게 해가지고 먹었었고요. 네. 그거 말고 또 이제 과일을 리어카에서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그런 열대 과일들 네. 같은 거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이렇게 요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대만의 세 가지 여행지 설명 들어봤는데요. 뭔가 영화의 그 이미지 덕분인지 굉장히 낭만적이고 설레는 분위기가 상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무 씨는 이 대만 며칠 동안 얼마를 들여서 갈 예정이신가요? 네, 저는 역시 3박 4일 여행을 네. 또 잡아봤습니다. 네.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3박 4일 그렇죠. 여행이 딱 깔끔하게. 네.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 경비로 잡았는데요. 네.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보면 항공기로는 먼저 대만의 저가 항공을 타서 24만 원 정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숙박으로는 호텔에서 21만 원, 그리고 식비로 20만 원, 기념품으로 10만 원인데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여행지에서 택시 투어 하루 하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5만 원을 택시 투어비로 잡았어요. 다 해가지고 그렇군요. 총 8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네, 3박 4일간 8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잡으셨는데요. 네. 나무 씨 이번에는 웬일로 호텔에서 주무세요? 네, 제가 또 이게 네. 그 대만에 저번에 갔을 때 밑에는 이제 주상복합 같은 그런 데서 잤어요. 위에는 호텔이긴 호텔인데 네. 그냥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고 아. 밑에는 그런 상가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딱 그래요? 호텔처럼 안 생겼으니까. 대만도 나라가 좀 작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엄청 이렇게 좁고 건물이 네.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역 진짜 가까운 데 있는 호텔. 누가 봐도 호텔인 네, 거. 진짜 그런 게 호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나무 씨의 대만 여행 계획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나무 씨가 이번에 대만으로 떠나기 위해서 모의 투자한 종목들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구매를 네, 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모의 투자를 했죠. 먼저 저희가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은요,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제가 잡아봤어요. 네. 첫 번째로는 EAA 사업 인수라는 건데요. 네. 먼저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업종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4,212억 원을 달성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좋은 실적을 냈고요. 또 3분기에는 거의 2배가 뛴 8,6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이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다우케미칼의 EAA라고 불리는 에틸렌 아크릴산 사업부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 EAA가 뭔가요? 네, 이게 뭐냐면요. 네. 기능성 접착 수지 중에 하나고 그 접착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알루미늄이나 폴리에틸렌 등을 금속과 붙여주는 접착제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가 그 맨날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치약하고 네. 화장품 이런 거 중에서 그 튜브 형식으로 된 거 있죠. 네. 그거 끝부분에 이렇게 봉합돼 있잖아요. 그거 붙여주는 그런 접착제라고 해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인수를 했고요. 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약 연평균 7%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네.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과점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화학 업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화학 업종 중에서도 정유 업종들의 업황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정유 업체들의 가동률이 지금 현재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미국이 그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가동을 중단한 정제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석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항만이랑 파이프라인 등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네, 봤다고 그렇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하고 또 미국 전체의 약 14% 정도에 해당하는 정제 설비가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의 휘발유랑 이런 생산 석유 제품들이 네네. 생산량이 엄청 줄어들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또 올랐고 이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유 업종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구매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SK이노베이션 언제 그리고 얼마에 사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지난주에 녹화가 끝났던 9월 4일 월요일에 구매를 했는데요. 한 주당 19만 원에 4주를 구매해서 네. 총 76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잡았던 예산이 총 80만 원이니까요. 네. 저는 이번에 4만 원을 한 주 동안 더 벌어야만 여행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도원 씨 인생 영화도 또 궁금한데 네.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저의 인생 영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좋아하는 거 딱 한 개만 꼽는 거를 좀 못해서요. 그래서 인생 영화 리스트들을 쭉 적어봤는데 이 영화들의 배경이 겹치더라고요. 바로 비긴 어게인과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촉촉해지는 영화들 아닌가요? 네, 저 다 봤어요. 너무 감명 깊게 좋죠. 봤다는데. 네, 역시 맞습니다. 음악하고 또 관련된 영화도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비긴 어게인.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들의 배경이 된 여행지 바로 미국 뉴욕입니다.
네, 뉴욕은 설명이 필요 없는 미국 최대 도시죠. 이 빌딩 숲을 사랑하는 도시 여행자들의 로망, 미식가와 패셔니스타들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저는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좀 숨겨진 명소보다는요, 남들이 다 가는 유명하고 대표적인 것들로 여행 코스를 짜봤습니다. 네. 먼저 뉴욕의 상징이자 중심 타임스퀘어입니다. 뉴욕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타임스퀘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현란한 전광판들과 수많은 인파들이 지나치는 그 풍경.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뉴욕의 상징적인 중심지죠. 이 타임스퀘어는 미드타운 맨해튼 속에서 많은 길들이 모이는 곳으로 매년 4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4천만 명이요? 네, 엄청 많죠. 거의 우리나라 인구가 인구, 그냥 통했어. 매년 한 번에 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엄청 많네요, 관광객들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이 원조 뮤지컬의 거리 브로드웨이에서는 연일 최고의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타임스퀘어 광장에는 24시간 돌아가는 광고판들 때문에 늦은 밤에도 마치 대낮처럼 환하다고 합니다. 또한 명품부터 캐주얼 브랜드 등 다양한 상점들이 가득해서 쇼핑을 즐기기에 좋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센트럴 파크 등 또 다른 뉴욕의 명소들도 가까워서 여행 중에 방문하기 딱 좋습니다. 이 타임스퀘어 거리를 걷다 보면 헐리우드 무비스타의 코스프레를 한 거리 배우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소정에 팁을 주고 사진 촬영을 할 수 네. 있다고 합니다. 막 뜯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분들이 네. 초보 여행객들을 너무 잘 구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네. 경험자들의 조언에 의하면 지갑을 조심하라는 아. 네, 그런 충고가 있어요. 바가지를 좀 쓴다거나 소매치기 이런 거 당할 수 있는 그래서 거군요. 한 1, 2달러만 이렇게 손에 잡고 아. 있다가 그거만 딱 줘야 된다고 네네네네. 합니다. 다음에 갈 일 있으시면 네, 참고하시고요. 꿀팁이네요. 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여행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나무 씨는 뉴요커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뉴요커요? 네, 뉴요커.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는데 그 남자가 네. 한 손에 이제 서류 가방 있잖아요. 서류 수트케이스 가방. 들고 그쵸, 또 그쵸. 한 손에 스마트폰 들고 오. 이렇게 빨리빨리 걸어가는 멋있네. 그런 모습? 그런 거 네. 생각나던데. 또요. 네. 또요? 네. 정답이 아니었나 보네요. 네. 다음 그 점심 시간에 네네네.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네. 거래처 사람들이랑 오. 카페에서 미팅하는 그런 모습? 커피 마시면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네, 그런 느낌? 그렇죠. 그 손에 네. 뭐가 있을까요? 커피가 있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아메리카노? 네, 그렇죠. 역시 손에는 커피가 있어야 뉴요커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뉴욕에 3대 커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곳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맛집 투어뿐만 아니라 그 여행지에서 유명한 카페를 가는 것도 요즘 필수 코스죠. 커피 한잔 하면서 잠깐의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것이 여행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뉴욕을 대표하는 3대 커피 중 첫 번째가 바로 블루보틀 커피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처음 시작된 블루보틀 커피는 일본 도쿄에 첫 해외 지점이 생긴 뒤로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품질 좋은 커피의 맛과 깔끔하고 심플한 매장 인테리어, 그리고 감각적인 제품 디자인들로 커피 업계의 애플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렌디하다는 건데요. 특히 카페라떼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9개의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카페는 스텀프타운 커피 로스터스입니다. 요즘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이 에이스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스페셜티 커피 문화 형성을 이끈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미국에서만 맛볼 수 있고요. 콜드브루가 이 스텀프타운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텔리젠시아 커피입니다. 3대 카페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역시 미국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하이라인 공원 인근에 위치해서 있어서인지 다른 구 카페에서 바쁜 뉴요커들의 일상을 볼 수 있다면 여기에서는 여유롭고 느긋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커피를 마실 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은 커피잔 바닥에 그려진 붉은 별을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 잔 밑에 붉은 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마셔야만 볼 수 있는 건데 아. 그만큼 커피를 맛있게 마셔야 볼 수 있는 거죠. 아. 남기면 못 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근데 뭐 그런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컵 디자인인데 즐거움. 보는 즐거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의 3대 커피 여행 분위기와 함께 하시면 더 감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세 번째 여행지는 또 어딘가요? 네, 뉴욕의 마지막 여행 코스입니다. 여기도 뉴욕을 상징하는 대표 명소 중 하나인데요. 바로 브루클린 브리지입니다. 밤에 야경을 보려면 저는 여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브루클린 브리지는 1883년에 완공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라고 하는데요.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고요. 역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을 했죠.
이 브루클린 브릿지 2층은 인도로 돼 있어서 1시간 정도면 다리를 건널 수 있고요. 특히 일몰 시간에 볼 수 있는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그렇게 멋있다고 합니다. 또 다리 중간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있어서 아름다운 뉴욕의 야경을 감상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 늘어선 갈색 벽돌 건물 사이로 다리가 보이는 그 유명한 골목 아세요? 네네네. 네, 그 사진 아시죠? 거기서는 항상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찍으시는 곳이니까 저도 여기서 인생샷 남기고 싶고요. 또 이 근처에는 맛집들도 많고 서점과 갤러리들도 많아서 야경만이 아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뉴욕을 가려고 3박 4일간, 저도 3박 4일간 여행 코스를 잡아봤는데요. 예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권입니다. 항공권은 70만 원으로 미국 항공을 타면 갈 수가 있고요. 숙박은 호텔에서 자려고 합니다. 제가 호텔에서 30만 원 잡았고요. 교통비는 지하철과 버스 등 이제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우버 택시도 공항 갈 때 이용하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5만 원을 잡았습니다. 식비는 10만 원으로 잡았고요. 기념품 가서 이제 뉴욕이 또 쇼핑의 도시니까 안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잡아서 총 135만 원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사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는 GS건설을 샀습니다. 하지만 실대로 투자한 점은 아니라는 점, 저희가 모의 투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반포 자이 아파트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이 반포 주공 1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시공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네, 오는 27일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네. 총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재건축을 통해서 총 5천 가구가 넘는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라서 과연 어떤 기업이 입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거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사업 현재까지 GS건설과 현대건설의 2파전으로 압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 GS건설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고품격 주거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각오로 도전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초미세먼지도 걸러내는 중앙공급 공기정화 시스템과 카카오와 협업한 인공지능 아파트 등의 전략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 대결에서 GS건설이 유리한 점은 지난 2일에 방배 13구역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신호탄격이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지난달 22일에는 의정부 송산생활권 1구역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설 부분에 있어서 사업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포 주공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한다면 시공사로서의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2조 6천억 원이면은 정말 그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 엄청 올인하고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번에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부동산 대책들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건설사한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짚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정부가 9호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건설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제가 이 GS건설에 모의 투자를 한 이후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해서 참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그래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GS건설은 이미 분양에 성공한 실적이 인식이 됐고 또 당분간 실적 개선 흐름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재건축 시장에서의 역량이 부각되는 만큼 주택사업 경쟁력에 기초한 성장세를 장기간 동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가 수준도 2017년에 발생했던 일회성 이슈들을 제거했을 때 저평가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9호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 브랜드나 입지에 강점을 가진 건설사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또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오늘 배틀 결과에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오늘 배틀 결과 확인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GS건설을 또 언제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셔야죠. 9월 4일에 같이 샀었죠. 가격이 그때 한 주에 28,550원이었는데요. 이때 저는 45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128만 원이 들었고요. 제가 잡은 여행 경비 예산이 135만 원이니까 저는 7만 원 더 벌어야 합니다. 7만 원이요? 7만 원밖에
원밖에 안 벌면 돼요? 너무 씨 뉴욕 천만 가는데? 원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또 이제 멀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행 경비가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또 저번 주랑 저저번 주 두 번 지셨다고 굉장히 이렇게 낮게 안정적이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네. 나무 씨가 4만 원 더 벌어야 한다는 거 보고 저도 네. 거기 맞춰서 샀으니까. 아, 네. 네, 그럼 뭐 저도 4만 원밖에 안 벌면 되는 거니까. 네, 이따가 지켜봅시다. 네, 한번 넘어가도록 지켜봅시다. 하죠, 그냥.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떠나고 싶은 여행지와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의 투자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재 시간 이 두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저희는 여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9월 11일 오후 1시 37분가량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나무 씨가 샀던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샀던 종목 SK이노베이션이에요. 네. 뭐라고요? 자, SK이노베이션인데 네. 어떡하면 오늘 좋아. 아니 세상에. 저희 아침에 생방송 네. 하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네. 파란불 켰었거든요. 둘 다 파란불이었는데 그때도 이미 좀 보이긴 했어요. 사실 제가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낙폭이 좀 덜했거든요. 와. 근데 이번 주에도 역시 어떡하면 좋아. 0.26% 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요? 네, SK이노베이션 지금 강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지금 있어요. 2%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제가 수익률을 봤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지금 눈을 좀 키우시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네. 거의 1.88%, 와. 2.14%요 정도 선에서 등락을 아니 이게 반복을 어떻게 하고 된 일인지 있고요. 모르겠네요. 오늘 아침 9시까지만 해도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이거 주가는 항상 이렇게 등락이 그렇죠. 반복되는 그게 또 매력이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모의 투자를 하는 거고. 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19만 500원 선에서 한 주당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얼마에 사셨죠? 한 주당? 19만 원에 샀죠. 네, 그럼 500원밖에 안 올랐네요. 네, 근데? 근데 그동안 저번 한 주 동안 낙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2% 올라도 네. 수치로는 500원밖에 안 오르는 결과가 나오긴 그러면은 했는데. 4주 사셨죠? 네, 그렇죠. 2,000원 보셨네요? 네, 그래도 2,000원? 어쨌거나 저는 돈을 벌었으니까요. 아, 2,000원. 네, 그러면 이제 떨린다. 두 번째로 저희 도원 앵커가 구매했던 GS 건설 종목의 아, 제발.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자이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67% 떨어지면서 27,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에 얼마에 샀죠? 28,550원에 네. 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000원 정도 1,200원 정도 떨어졌네요. 근데 네. 제가 45주를 샀거든요. 그러면 얼마 떨어진 엄청 거죠? 많이 샀네요. 계산기 한번 해주세요. 잠시만요. 45주인데 얼마? 제가 1,200원 떨어졌고 네. 45주를 샀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54,000원가량 이제 잃으신 거예요. 어머머머머. 네, 그렇죠. 7만 원 버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나셨고. 이거는 그러면은 안타깝네요. 쇼핑을 아예 못하니까 네, 뉴욕 그냥 못 여행 가야- 실패죠. 네, 그렇죠. 와, 이렇게 참혹한 실패는 제가 처음이라서. 3주 연속이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현실 받아들이실 때가 온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리포트 꼼꼼하게 읽으시고 또 이렇게 정부 정책 같은 거 잘 보시면은 정말.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저 지금 지금 어지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3연패를 했네요. 네, 오늘 세 번째 배틀 모의 투자에서 여행 가자. 오늘도 승자는 나무 앵커입니다. 네, 박수 축하드립니다. 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3주 연속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그 미국 국기에 별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52개인가요? 53개인가요? 그 주 49개 개수만큼 아니에요? 있잖아요. 아니, 주 개수만큼. 아, 그래요? 네. 50 몇 개 아닌가요? 그 선도 엄청 이렇게 촘촘하게 많은데 그 별 스티커로 붙이면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벌칙이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오프닝에 벌칙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방과후 학교가 아니거든요. 벌칙이에요. 무조건 손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스티커 자, 붙이는 이런 거 거는. 이용하시면 안 되고. 네. 네, 그리고요. 저희 이번 이제 3회에서 나무 씨가 이겼기 때문에 그 특전 상대방에게 네. 패자에게 그 국가를 지정해 줄 지정해주는. 수 있는. 근데 이게 지정해 준다고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다음에 이기면은 안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정만 해주시면 네, 될 것 근데 같고요. 제가 또 이제 여행지를 찾기 어려운 나라를 지정해 드릴 수도 있는 어머머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네. 2차 벌칙이네요. 잘해주셔야 이게. 돼요. 네. 네. 약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모의 투자 배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여행지와 종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주에도 여행 같이 가요.